아기를 안고 있어도 그 말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퇴원한 날, 집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지연아, 왔어?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어. 남편이 반갑게 인사했다. 엄마, 고마워요. 지연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당연하지. 애 낳고 바로 혼자 애 보라고 하면 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고마웠다.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안아주셨고, 내가 샤워할 때는 아이를 봐주셨다. 밥도 해주셨고, 설거지도 해주셨다. 나는 그저 회복하고 아이에게 젖만 물리면 됐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이, 뭘. 이럴 때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넌 지금 몸조리만 잘해.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아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지연아, 기저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먼저 접어서 하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다시 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새는 일이 없어. 아이 목욕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 온도는 이 정도가 적당해. 너무 뜨거우면 아기 피부 상하니까. 목은 이렇게 받쳐야 돼. 아기 목이 약하거든. 비누는 이렇게 조금만.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아. 모든 것에 조언이 따라왔다. 나는 처음에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 아이 옷을 입힐 때도. 지연아, 그 옷은 너무 두껍지 않아? 집안이 따뜻한데 아기가 땀 찰 거야. 아이 재울 때도. 지연아, 아기를 너무 안고 재우면 나중에 버릇돼. 침대에 눕혀서 재워야 해. 심지어 내가 먹는 음식까지. 지연아, 젖 먹이는데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아기한테 영양 가. 커피는 절대 안 돼. 아기가 잠을 못 자.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집에 있는데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언제 올지 몰라서 아침부터 옷을 제대로 입어야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야 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매일 오시는데 좀 부담스러워.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담스럽다고? 도와주시잖아. 응,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좀 힘들어. 엄마가 그냥 신경 쓰셔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 너 몸 회복할 때까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설명할 수 없었다. 도움을 받는데 왜 힘들지? 하지만 분명한 건 집이 더 이상 편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였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나는 늘 긴장했고 시어머니가 가신 후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어머니가 매번 초인종 누르면 내가 일어나야 하잖아. 도어락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그럼 내가 조용히 들어올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시어머니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 8시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어머니 왔어. 아침 먹었어? 나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있었다.
급하게 옷을 걸쳤다. 아, 어머니.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넌 애나 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셨다. 이제 집은 완전히 내 공간이 아니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였다. 샤워할 때도, 아이 재울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버티자. 지금은 도움이 필요할 때니까. 아이가 좀 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산후조리 2달째,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드나들었다. 아침 7시면 문이 열렸고 저녁 6시가 되어야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쉴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울었다. 나는 급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연아, 애가 왜 우는 거야? 기저귀 찼어? 아니요, 방금 갈았어요. 그럼 배고픈 거 아니야? 아직 수유 시간이 안 됐는데. 시간이 안 됐어도 애가 우는데 젖을 물려야지. 왜 그렇게 틀에 박혀서 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데.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팔을 좀 더 올려야 돼. 네. 젖을 먹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이가 다 먹고 트림을 시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다. 야, 그렇게 두드리면 안 돼. 너무 세게 치잖아. 부드럽게 해야지. 나는 손에 힘을 빼고 다시 토닥였다. 그래, 그렇게. 하루 종일 그랬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지적이 따라왔다. 야, 아기 옷 그렇게 입히면 안 돼. 목부터 넣어야지. 야, 기저귀 그렇게 채우면 새. 좀 더 꽉 채워. 야, 분유 온도 확인은 했어? 너무 뜨거우면 애 입대. 처음엔 지연아라고 부르시다가 점점 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말투도 달라졌다. 야, 그게 뭐야? 제대로 좀 해. 야, 애 앞에서 왜 그렇게 하냐? 정신 좀 차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부족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애 자는데 너도 자지 말고 설거지 좀 해라. 싱크대 봐. 그릇이 쌓여 있잖아.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다. 야, 물 너무 많이 틀었어. 아껴 써야지. 요즘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나는 물을 줄였다. 그릇도 제대로 안 씻었네. 다시 해. 나는 다시 그릇을 씻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들 왔어? 오늘도 피곤하지? 엄마가 저녁 다 해놨으니까 씻고 와. 고마워요, 엄마. 지연이는 괜찮아요? 응, 지연이는 애 보느라 바빴지. 그런데 아직 좀 서툴러. 엄마가 옆에서 계속 봐줘야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반찬 좀 더 먹어. 젖 먹이는데 그렇게 조금 먹으면 안 돼. 김치 좀 먹어봐. 내가 담근 건데 맛있어. 야, 밥그릇 그렇게 들지 말고 제대로 들어. 남편은 옆에서 밥만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야라고 부르시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들었어. 근데 엄마 원래 그래. 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시거든.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지적만 하시고 엄마가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직 애 키우는 게 서툴러서 알려주시는 거지. 난 서툰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건데. 엄마 방식이 더 정확한 거잖아.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금만 참아, 응?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7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지연아, 일어났어? 애는? 네, 어머니. 방금 전 먹였어요. 그래?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제 잠을 못 잤어?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침대에 눕혀서 재우라고. 안고 재우니까 밤에 깨는 거야. 야, 말 좀 들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됐다. 야, 그게 뭐야? 야, 제대로 좀 해. 야, 정신 좀 차려. 말이 무기가 됐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반복되는 지적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앞에서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됐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석 달째 이어졌다. 나는 점점 무뎌졌다. 야라는 호칭에도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지적에도 이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게 편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기저귀가 젖어 있었다. 급하게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셨다. 야, 또 샜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기저귀 제대로 채우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애가 불편하잖아. 나는 아이 기저귀를 갈았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셨다.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먼저 접으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는 다시 기저귀를 펼쳤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을 바꾸며 웃으셨다. 아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내가 아이 기저귀 갈고 있는 걸 봤다. 지연아, 애 또 샜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다. 응, 또 샜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안 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상추 좀 씻어. 근데 제대로 씻어야 돼. 너 씻는 거 보면 대충대충 하더라. 나는 상추를 씻었다. 물에 담가서 하나하나 떼어내며 씻었다. 야, 물 너무 많이 쓰지 마. 아껴 써야지. 나는 물을 줄였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반찬 좀 더 먹어. 야, 밥 그렇게 조금 먹으면 젖이 안 나와. 야, 김치 좀 먹어봐. 왜 안 먹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다. 남편은 옆에서 밥만 먹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들었지? 응, 들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뭐라고 하라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틀린 말이 아니어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엄마 성격 알잖아. 원래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야라고 부르시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엄마가 지금 도와주러 오시는 거야. 너 혼자서 애 보면 힘들잖아.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 엄마는 그냥 내가 잘하길 바라서 그러시는 거야.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악의가 없어도 상처받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오지 말라고 해? 그럼 너 혼자 애 볼 수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 말이 맞았다. 지금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 응? 내가 좀 익숙해지면 엄마도 덜 오실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시어머니 문제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야라고 부르고 하루 종일 지적하고 깎아내렸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엄마 성격 알잖아. 도와주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그것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혼자라는 걸. 넉 달째 나는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살았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라고 대답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제일 편했다. 어느 날 오전 아이가 계속 울었다. 젖을 물려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도 울고 안아도 울었다. 나는 당황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다. 야, 애가 왜 저렇게 울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젖도 먹였고 기저귀도 갈았는데. 그럼 배가 아픈 거 아니야? 트림은 제대로 시켰어? 시켰어요. 제대로 시켰으면 이렇게 울겠어? 야, 애 좀 이리 줘봐. 시어머니는 아이를 받아 안으셨다. 그런데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야, 너 애한테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보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울 리가 있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야, 거짓말하지 마. 애가 이렇게 우는데 내가 뭔가 했겠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야, 입 닥쳐.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애가 이렇게 우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달래줄 테니까 너는 나가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애가 더 보채잖아.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다. 그래. 엄마가 못나서 그렇지.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무너졌다. 아이 앞에서, 아이가 듣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못난 엄마라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앉아 계셨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봐, 내가 안으니까 금방 잠잠해졌지. 너는 아직 애 다루는 법을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오늘 지연이가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애가 한참 울었어. 내가 달래서 겨우 재웠지. 남편은 나를 봤다. 지연아,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애가 보챘어. 엄마 말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애가 그냥 울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애 키우는 게 힘들긴 해도 좀 더 신경 써야지. 엄마 말 듣고 배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나를 못난 엄마라고 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 목소리는 들었을 것이다. 화난 목소리,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그리고 문득 무서웠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구나. 시어머니가 엄마를 야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깎아내리는 걸 보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볼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가 이걸 보고 자라겠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아니, 무너졌다. 밤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휴대폰을 켰다.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시어머니 오심. 아이 기저귀 갈다가 야 소리 들음. 오전 10시. 아이 재우는 방법 틀렸다고 혼남. 오후 2시. 젖 먹이는 자세 또 지적받음. 오후 4시. 설거지하다가 물 아껴 쓰라고 들음. 저녁 6시. 밥 먹으면서 반찬 더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심. 적다 보니 하루가 전부 그것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지적과 잔소리. 그리고 나는 그저 내라고만 대답했다. 다음 날도 메모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메모장이 가득 찼다. 나는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웃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우울해 보이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낳고 우울증 온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해 보여. 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애 키우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너 이러다가 애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애 엄마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는 처져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올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어머니 왔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날도 똑같았다. 야, 아이 옷 그렇게 입히지 마. 야, 기저귀 또 샜네. 제대로 좀 채워. 야, 애 우는데 왜 그냥 두고 있어.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밤이 되면 또 메모했다. 메모하는 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없어. 나는 남편을 봤다. 그래? 응, 좀 이상해. 혹시 어디 아파? 아니, 안 아파. 그럼 뭔데? 엄마 말대로 산후 우울증 온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한 거였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병원 한번 가봐. 엄마한테 말해서 같이 가보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인형 같았다. 웃지도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밤에는 메모했다. 오늘도 나는 야라고 불렸다. 오늘도 나는 틀렸다는 말을 들었다. 오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했다. 이건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는 걸. 이건 폭력이라는 걸. 말로 하는 폭력. 매일 반복되는 폭력.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5달째 나는 한계에 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시어머니가 오시겠지였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어느 날 오전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다. 아침 6시 반. 나는 아직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일찍 좀 와봤어. 너 아직도 안 씻었어? 네, 아이가 새벽에 깨서 이제 겨우 재워서. 야, 그래도 이 시간까지 잠옷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정신 좀 차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셨다. 아침 안 먹었지? 내가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나는 식탁에 앉았다. 아침을 먹는데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밥 좀 먹어. 왜 그렇게 조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배가 안 고프면 어떡해? 전 먹여야 되는데. 야, 억지로라도 먹어. 나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다. 야, 앉아 있어. 내가 볼게. 괜찮아요, 제가. 내가 본다니까. 너는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래. 우리 아가 배고팠지? 엄마는 밥 먹느라 바쁘니까 할머니가 안아줄게.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엄마는 밥 먹느라 바쁘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밥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다. 어머니, 제가 볼게요. 야, 밥 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이를 받아 안았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지켜봤다. 전 물려. 배고파서 우는 거야. 나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지켜봤다. 야, 자세가 또 틀렸네. 팔을 좀 더 올려야 된다니까. 나는 팔을 올렸다.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야, 진짜 답답하다. 넌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애 키우는 게 장난이야?
정신 좀 차려. 이러다가 애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대답 좀 해.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라고도 알겠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야, 왜 그래? 기분 나빴어?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말씀하셨다. 야, 지연아. 문 왜 닫아? 화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다. 아이는 배불러서 곧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 아이한테까지 이걸 물려줄 수는 없다고. 나는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응,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며칠만 친정에 가도 돼? 응?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다. 그래, 와. 언제든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앉았다. 결정했다. 내일 아침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미리 말하지 않는다. 그냥 간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거리 자체가 내 대답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었다. 남편은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나는 아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기저귀, 물티슈, 아이 옷, 분유.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지연아, 뭐해? 나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나 친정 간다. 응? 친정? 갑자기 왜? 며칠 쉬고 올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얼마나?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했어? 말 안 했어. 왜 말을 안 해? 엄마가 오시면 어떡하려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여보, 나 더는 여기서 견디지 않을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매일 야라고 불리고 매일 틀렸다는 말 듣고 아이 앞에서 못난 엄마라는 말 들으면서 살 수 없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엄마가 그러는 게 악의가 있어서. 악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나는 못 견디겠어.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친정 가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서운해 한다고. 나는 5달 동안 매일 무너졌는데. 여보, 난 아이한테까지 이걸 물려줄 수는 없어. 이 아이가 엄마를 야라고 부르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어. 지연아, 그건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도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리고 당신은 옆에서 지켜만 봤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나간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지연아,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한테 말이라도 하고. 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간다. 나는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다. 남편이 따라왔다. 지연아, 진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지쳤어. 지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아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지연아, 엄마한테 연락 왔어. 집에 왔는데 너 없다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친정에 도착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지연아, 왔어?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래, 그래.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나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5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지연아, 잠깐 자. 엄마가 애 볼게. 고마워, 엄마.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하게 누웠다. 시어머니가 언제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언제 문이 열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그냥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친정집은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언제 올지 몰라서 긴장할 필요도 없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랄 일도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를 돌보고 밥을 먹고 잤다. 아이는 울음이 줄었다. 밤에도 잘 잤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지연아, 애가 훨씬 편해 보인다. 너도 그렇고. 그래요, 엄마. 나도 느껴져요. 남편한테서는 계속 연락이 왔다. 전화, 문자. 지연아, 언제 들어올 거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친정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 웃음이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엄마가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다. 지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나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를 지킨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켰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다시 만날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다. 알겠어. 기다릴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여전히 불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 아이는 내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